예, 보신 것처럼 대법원, 지하철, 시청 건물 등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또 발송됐습니다. 열흘새 5번째 같은 발신지로 추정되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건데 경찰은 해당 장소에 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수색하고 시민들은 대피하는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열흘새 지금 5번째 테러 협박 메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이 붐비는 곳이나 이런 곳에 테러 전화나 이메일 같은 게 오긴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소를 언급하면서 지속되는 거는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특색 자체가 지금 그 일본에서 출발한 이메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황은 이제 뚜렷한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그 7일 날 시작이 돼서 현재 그 17일까지 네. 열흘 동안인데 무려 5번의 그 공통 그 이메일의 그 내용이 발생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장소는 점점점 확대되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7일 날 발송됐던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그때는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남산 그 타워, 또 중앙박물관, 또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을 폭발시켰다. 이런 네. 그 테러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3시 34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8.15 그 전후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여러 그 전국에 있는 그 시청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겠다, 네. 폭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청 그 직원들이 급히 뭐 대피하는 뭐 이런 소동도 그 벌어졌는데 네. 또 오늘 그 5번째로 비슷한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메일에 대한 폭파, 협박 그린 것이죠. 네. 이번에는 대사관 또는 그 외교부에 뭐 전달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 러시아 그 대사관도 그 언급이 됐고, 네. 또 대법원도 또 언급이 됐고요. 또 그 고속철도 역사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특정 시간을 또 3시 34분으로 이렇게 그 언급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정말 테러인지 예. 아니면 또 흥미 위주인지 아니면 혹시 그 북한의 뭐 대남 공작은 아닌 것인지 네. 아니면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이 3시 34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의 공중,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테러에 준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 정말 안보 침해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일정한 정보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네. 관련된 내용은 추후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334, 3시 34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경찰 쪽에서는 특공대 탐지견을 투입을 해서 폭발물을 탐지 중인데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자체의 신빙성 판단이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내용에 보게 되면 뭐 2,000개, 2억 개의 폭탄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상 뭐 신빙성이 없는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표적으로 제시된 그러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경찰 특공대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 배치가 돼서 네. 예를 들면 그 수색이라든가 혹시 그 있을 수도 있는 그 폭발물에 대한 탐지라든가 등의 그 전반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그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것이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버 그 수사를 그 통해서 예를 들면 우회해서 이렇게 한국에 도달된 것인지 네. 그러면 과연 몇 나라를 경유한 것인지 정말 처음 발신지는 어디인 것인지 발신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이와 같은 이제 그 사이버 수사 등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폭발물 탐지 등의 그 수사를 해본 결과,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아직 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메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폭발물 2억 7천만 개를 설치를 했다.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2억 5천 개의 그 폭발물 설치를 하겠다. 이것은 네.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즉 그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없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늘을 사용한 폭탄을 만들겠다. 네. 또는 이 압력 밥솥을 사용한 폭탄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급조 폭발물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외에서도 다중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압력밥솥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 바늘이라든가 못이라든가 볼트, 너트를 사실상 활용했던 적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적극적인 지금 수색 활동, 탐지 활동을 사실상 안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찰의 특공 대원들이 네. 지금 지목된 역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 다중 이용 시설, 뭐 대법원, 뭐 등등 또 그 러시아 대사관을 또 지목을 오늘 했기 때문에 네. 또 러시아 대사관 등의 그 협조를 받아서 좀 적극적인 그와 같은 탐지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송된 테러 협박 메일 모두 뭐 동일인 소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메일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누가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5번에 거친 이메일의 그 공통적인 특성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잠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8월 7일자 처음 발송된 내용을 보게 되면 3시 34분까지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폭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8월 15일 날 이 발송된 내용도 보게 되면 네. 2시 측정부터 3시 34분까지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는 그 3시 34분을 하나의 폭발 시점으로 또 얘기하는 거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발생된 사건도 가만히 분석을 해 보게 되면 네. 3시 34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통적인 것이 지금 3시 34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3시 34분이 무엇을 뜻하느냐? 네. 즉 334의 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과거에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334라고 하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 은어 아닌 은어가 많이 퍼졌던 것이죠. 그럼 334의 뜻이 이제 무엇이냐? 334가 2005년도에 일본 시리즈 야구 경기죠. 네. 롯데와 한신이 야구 경기를 했는데 아주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롯데가 이기게 됐습니다. 네. 그 점수가 33대 4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상당히 자랑을 할 수 있는 스코어지만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낭패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과연 정말 실제로 벌어졌느냐에 대한 황당함, 어이없음, 이런 식의 의미가 이렇게 생성하게 돼서 네. 일본 청년들 사이에 적어도 SNS 상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334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황당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일단 지금 추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5건 등에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3시 34분이라고 하는 점이 과연 이제 우연이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334의 상당한 공유적인 사고와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소형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네.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이 자국인에 의한 테러 위협 행위겠느냐 아니면 일본인에 의한 테러 위협 행위겠느냐 아니면 일본에 거주하는 또 우리 자국인의 행위겠느냐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지금 334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어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이메일 계정의 주인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일본인 변호사가 사실은 과거에 여러 일본 청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역시 334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 이 점. 네. 그렇다 본다면 334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얘기했던 3시 34분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된 의미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쨌든 일본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은어와 표현이
지금 3시 34분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색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최근 일본에서 변호사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일본과의 수사 공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 질문에 그 답변하기 앞서서 지금 변호사에 대한 언급도 이 사건의 그 중요한 한 축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그 뭐냐면 지금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하는 일본인 그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그 이 사람의 이메일이 탈취돼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테러 협박 위협의 내용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라사와 그 다카 그 히로가 자기가 쓴 그 책 등의 그 내용에 의하면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악성 댓글에 대한 소위 고소 사건을 이렇게 맡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일본 청년들로부터 상당한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상당한 수준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제 그러한 그 예.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이 테러 협박을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동기가 무엇인가를 예.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 혹시 지금 계속 연장정상에서 이 그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하는 변호사에 대한 일정한 응징행위, 공격행위, 예. 보복행위를 하는 이런 맥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추정할. 우선은 지금 일본과의 수사 공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네, 뭐 수사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 정보 공동체의 그 적극적인 정보 교류 뭐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그 이를테면 사법 공조가 그 필요한 그 이유 자체가 과연 탈취된 그 이메일 그 계정의 첫 접속자가 그 누구이고 과연 그 탈취자가 그 누구이냐 뭐 이런 것에 관한 그 수사 자체는 한국경찰청도 사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그 충분합니다만 네. 그 아무래도 현재 그 일본 경시청과의 그 적극적인 그 공조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아마 그 한국 그 경찰청에서도 일본 경시청에 사법 공조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며칠 지나고 나서 아마 일정한 수신과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또 네. 지금 그 정보 공동체 그 한일 간의 그 관계의 구축을 통한 이 배후에 혹시 뭐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네.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그 있겠죠. 지금 어떤 외관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334라고 하는 첫 번째 가설 이외에 네. 어쨌든 첫 번째 언급한 그 내용이 한국 정치인에 대해서 일정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한국 내에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사회 심리전을 위한 그런 것은 있지 않은 것인지 혹시 그 조총령 세력 들의 일정한 공작 행위는 또 아닌 것인지에 네. 대한 이제 조사도 함께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한국에 있는 이른바 그 고첩이라고 하는 고정 간첩의 연관 가능성은 또 그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조사가 필요한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의 정보 공동체에서도 일본 거점 요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그 변호사의 그 평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최근에 여러 형태의 이를테면 지금 그 한국과 일본 관계에 새로운 그 설정과 그 관련돼서 네. 이것에 그 불만을 갖거나 무엇인가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또 극우 세력에 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이런 등등이 결국은 일본과의 그 적극적인 사법 공조 그리고 정보 공동체의 협조가 필요한 그 사항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살인 관련된 예고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진 이런 상황, 테러 이메일과 연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가설이 일본 청년층에 의한 3시 34분 334의 일정한 의미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그 가설이 혹시 안보적 침해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 혼란의 가능성에 관한 두 번째 가설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세 번째의 가설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네. 또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네. 하나의 또 다른 그 사회적 병폐가 그 드러난 것이 살인에 대한 위협 행위, 예비 행위 또는 준비에 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청년층 또는 일부 왜곡된 불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약 50%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검거의 그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왜곡된 자국 추구
또는 영웅 심리, 예.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이슈에 관심에 서고 이 정부 당국이 나의 일정한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 네. 특공대의 그 출동이라든가 뭐 경비견의 그 출동, 또 많은 그 시민의 대피 이런 것에 왜곡된 그 희열을 느끼는 또 그러한 부류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살인 예비 행위하고는 다른 네.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무엇인가 이슈를 이끌고 싶은 이러한 또 가설도 그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예. 요약하게 되면 살인 예비 준비 행위에 대한 협박을 다른 영역에서 마치 그 테러에 그 준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됐을 뭐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따라서 어쨌든 연속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것은 그 부정할 수가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서 서현역으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살인 예비 글로 이어지고 또 다른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일부 왜곡된 심리자들에 의한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세 가지에 대한 그 가설적 상황을 네. 지금 말씀드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러 협박 이메일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